오늘의 영상 시작 전에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뒷부분에도 나오는 내용이지만 오늘은 물가에 대해서 다루는데 한국과 중국의 임금 격차를 고려해서 물가를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중국의 최저임금이 공개되었습니다. 중국은 미국처럼 도시에 따라 최저임금이 다른데요. 가장 높은 상하이의 월 최저임금은 2,690위안으로 한화로 494만 4,610원입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광시성의 월 최저임금은 1,810위안으로 한화로 33만 2,804원입니다. 그리고 이 최저임금이 중국인들 대부분 실질적인 임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 중국인들의 직업을 2개는 기본이고 사람에 따라서는 4개까지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중국인들도 온라인상에서는 한국인들에게 수박이나 돼지고기를 못 먹는다고 조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最近的上海物价居高不下，快让人活不下去了。青菜7元一斤，铁棍山药13元一斤，韭菜5元一斤，西红柿5元一斤，土豆3.5元一斤，红薯4元一斤，连最不值钱的水萝卜也上涨至2元一斤。 하지만 현재 중국의 현실은 우리가 언론이나 대형 미디어를 통해 들리던 소식보다 더 충격적입니다. 밖에 나가 외식을 하려고 하면 본인이 받는 급여에 비해 엄청난 돈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现在早餐真是贵呀！这个大饼啥也不加要7块钱，一张简单的手抓饼配个蛋10块钱，10块还是9块我忘记了。我记得早2年也就3、4块钱呀，是我记错了？关键是打工人的工资涨幅远远不及早餐的涨幅。深圳是一年比一年不好混了，今年的房租呢都已经涨到了1500单间，而且采光也不怎么样。重点的是这边周围的餐饮，一份快餐就是都20块钱起步了，没有20块钱它是吃不饱的。牛肉果条的话，16块钱的肉很少，基本上20块钱才管饱。猪脚饭的话，这边均价也都是最低16。 이후로 제가 보여드리는 영상을 보시고 한국이랑 물가가 크게 차이가 없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200만원대인 대한민국과 최저임금이 40만원대인 중국의 물가는 받는 급여 대비 생각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景区贵我能理解，我能理，我真的能理解，就这2串60，他身上很贵。 참고로 이곳은 관광지나 놀이동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인형이 엄청나게 인기가 있거나 한 인형도 아닌데 가격이 639위안으로 한화 12만원에 가깝습니다. 要2个水杯茶。好的。92，2个桃子92是吗？那只拿1个吧。这多少钱？它不就对呀。 이 크루아상 4개에 3,600원입니다. 저렴하지 않으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한 개의 크기가 엄지손톱만 합니다. 당나귀 조림도 4개에 한화로 약 6,700원, 심지어 한국으로 따지면 휴게소 우동인 달팽이 국수도 한화로 약 8,500원입니다. 여기에 토핑을 추가한다면 한 개당 2,000원이라고 하네요. 5块一根的辣条，15一个的迷你华夫，它怎么那么像边角料啊？18一粒的小蛋糕，真的是一粒；32一个的葱油饼，55一杯的喷香水，是真的要报警啊！ 이렇다 보니 젊은이들이 도시에서 버티질 못하고 대학교만 졸업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농사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진핑 주석은 청년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 고난을 헤쳐나가라 명령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도시에서는 이 많은 인구를 감당할 경제적, 사회적 시스템이 받쳐주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시골로 돌아가지 않는 중국 청년들 앞에는 크게 2가지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째, 3, 4개 이상의 직업을 가지고 단어 그대로 온종일 일만 하게 되거나 둘째, 음식을 주워 먹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중국인들을 중국에서는 쓴 음식을 먹는 사람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제대로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하지만 양해 부탁합니다. 음식을 구하지 못한 중국인들은 쓰레기장을 뒤지거나 음식점에서 남은 음식을 먹기 위해 식당가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공원에는 한낮에도 길거리에 누워서 시간을 보내는 청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돈을 벌 수는 없고 그렇다고 움직이자니 허기가 져서 누워있기만 하는 겁니다. 며칠을 누워있다가 운이 좋아서 공공 일자리라도 구하면 하루 일당 100위안, 한화로 대략 18,000원을 벌어서 며칠을 버티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다음 한 끼를 언제 먹을 수 있게 될지 모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기 이 청년은 현지 TV에 나와서 중국의 청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인력시장에 나가도 경력이 높은 장년층을 주로 뽑기 때문에 청년층이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높은 물가에 대해 불평을 하게 되면 친정부 중국인들이 그에 대해 사적 제재를 하고 있는데요. 인터넷에서 평론가로 유명한 한 중국인은 칭다오에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먹은 작은 만두 하나가 2위 아니나 한다며 라이브 방송에서 불평했는데요. 그의 방송을 보던 몇몇 중국인들이 몰려와서 그를 폭행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유는 국가를 비난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당장에 먹을 음식이 없다고 해도 국가를 비판하는 듯한 발언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국에서 높은 물가에 낮은 임금에 허덕이고 있는 중국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예전에는 이런 사람들을 경멸했는데 일하고 일정 나이가 되면 젊은이들과의 경쟁을 걱정해야 합니다. 중국 사회는 항상 경쟁이 심했습니다. 좋은 삶을 살 생각은 못한다. 그저 살아남는 게 전부이다. 가끔 사람이 붐비는 거리에 섰을 때 저 높은 건물들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늘 든다. 담배값은 평균 30%가 올랐고 이제 10위안 이하 담배는 거의 없습니다. 누가 큰 수박을 좋아하게 만들었나요? 여름이 와서 수박이 커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설날 기간에는 일부 채소나 해산물의 가격이 미국 달러 가격과 같아진다. 얼마 전 뉴스에서 가격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뉴스에서 나오는 말을 무조건 반대로 생각하면 문제가 될 게 없다. 월급이 오르든 말든 인플레이션은 멈추지 않고 물가 상승도 멈추지 않는다. 그러니 월급을 투자해 금액을 늘릴 수밖에 없다. 손실을 최대한 최소화하는 방법밖에 없다. 올해는 각계각층에서 임금을 억제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물가는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식료품을 살 때 빵과 기타 품목의 가격이 2주마다 바뀌는 것을 보니 어이가 없습니다. 실제로 2024년 새해를 맞이해 지역 야시장을 방문한 중국인들이 마라탕 1인분을 106위안에 판매하는 모습을 발견해서 중국 전역이 떠들썩했습니다. 오죽하면 당시 판매상과 손님들 간의 다툼까지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마저도 이전에 판매하던 양보다 절반도 안 되는 양이어서 중국의 물가가 이렇게까지 높아졌느냐며 말 그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是那一碗106啊！对，老板送我那一碗106，没有那么贵啊，这不全素的吗？对。毛肚差不多，你看，대부분이 채소이고 조금 있는 고기도 대놓고 지방 덩어리만 넣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제가 이전에 업로드한 영상처럼 미국에 불법 이민을 하거나 가까운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한 달만 일하면 중국에서 6개월 일한 만큼의 금액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중국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한국으로 넘어오는 중국 청년들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댓글로 의견 공유 부탁합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에 공유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보팀입니다. 대한민국의 신작 드라마 지금 거신 전환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11월 22일 첫 방송이 시청률 5.8%를 기록하면서 대박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거신 전환은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유연석 배우와 최수빈 배우가 주연으로 출연합니다. 해당 드라마는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등장하는 유연석 배우, 그와 계약 결혼을 하게 된 수어 통역사인 최수빈 배우의 특이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의 계약 결혼을 폭로하겠다는 빌미로 돈을 요구한 납치범이 놓고 내린 휴대폰으로 발생한 독특한 이후 스토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 속보이는 이야기 팀원 중 한 명도 1화를 시청하였는데 평소 부드러운 이미지만 보여준 유연석 배우의 심각한 연기와 청순하며 백치미를 보여주는 최수빈 배우의 연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일까요? 지금 거신 전화는 첫 방송만에 넷플릭스 TV 프로그램 부분 세계 4위를 기록했고 2화에서는 31개국 TV 프로그램 부분 1위를 기록하며 엄청난 기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 콘텐츠를 불법 시청하고 있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수호뉴스는 기존 중국에서 인지도가 있는 유연석 배우를 통해 해당 드라마의 방영을 알리고 있는데요. 첫 화가 방영된 지 불과 1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중국 최대 SNS 사이트인 웨이보에는 드라마 관련 내용 글이 6천만 건을 넘어가며 다시 한번 한국 드라마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영상 공유 사이트인 빌리빌리에서는 이미 중국어 자막까지 입혀져서 올라와 있고 3화는 도대체 언제 올라오냐며 난리인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열광적인 상황에서 중국인들은 어떤 반응들을 보이고 있을까요? 중국이 이 한국 드라마 판권을 사서 찍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원작 소설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말 잘 담아냈네요.
배우들의 연기력도 장면도 완벽합니다. 편의 에피소드를 보고 밤새도록 소설을 읽었습니다. 중국 연예계에서는 언제 이런 드라마를 촬영할 수 있을까? 겨우 2화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업데이트가 왜 이렇게 느린가요? 추천해줄 만한 재미있는 한국 드라마가 또 있나요? 이건 아직 겨우 2화밖에 안 돼요. 기다리기가 힘들어요. 도대체 한국은 드라마 촬영을 왜 이렇게 잘하는 걸까요? 하루 종일 이 드라마만 봤습니다. 지금 겨우 몇 화만 나왔다고 들었는데 모아뒀다가 겨울방학이 되면 바로 봐야겠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한국에 있는 너희들이 우리 소설을 사서 드라마로 만들어야 한다. 망했네. 한국 연예계가 단편 드라마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인들 입맛에도 맞아버린 드라마다 보니 분명히 이번 드라마도 내용을 표절해서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를 말리는 중국인들도 있습니다. 都去看现在播打的电话，就是韩剧啊，真的应该申遗。剧情就是如果我们中国翻拍的话，我觉得肯定是那种土土的短剧，但是我觉得韩剧拍的很有质感，就是很好。然后男主现实生活中他有40多岁了，但是拍出来很带感，很帅。就是韩剧的氛围，就是能把一个就是看着很平平无奇的人拍得很帅，有人懂吗？真的很好看，大家去看，那就太帅了，受不了了。好消息，冬天了，我们的韩剧又杀回来了。韩剧现在拨打的电话，看似是女主替自己姐姐出嫁，但其实全都在我们的男主掌握之中。因为他是总统室发言人，所以其实被很多人关注，但是没有一个人知道他的老婆，他把他老婆保护得非常非常好。因为他是总统室发言人，他必须保持着高度的冷静自持。他在知道女主遇到危险的时候，一拳砸进墙里面。就是这个电视剧进行只更了2集。 사실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에 열광하는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올해 초에만 해도 김수현, 김지원 주연의 눈물의 여왕이 중국 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수많은 중국인들에게 김기마리를 선사했었습니다. 특히 김수현 배우는 2013년작 별에서 온 그대 이후 눈물의 여왕을 통해 다시 한번 최고의 한류 배우임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금 거신 전화는 이 그 인기를 이어받을 분위기입니다. 이렇듯 한국 드라마가 대박을 칠 때마다 중국에서 매번 터져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왜 우리 중국은 한국처럼 드라마를 만들지 못하는가입니다. 我之前曾经在咱们某一次切片里边，我聊到，我说我觉得韩国是一个没有文化根基的国家，就是很粗俗的一个国家。但我就扪心自问，我承认韩国流行文化真的挺强的。韩剧起码在亚洲你找不到能跟他打的吧，日剧都不行了。所以某种情况下，你能看到国内的小朋友们特别喜欢韩国的偶像团体，特别喜欢看韩剧。那你想，25岁之前人接受的东西会影响他一辈子。你从小看着韩国的韩剧，对吧？听着韩国的 hip hop， 你慢慢有可能会从根儿上改变一些对这个国家的认知的。韩国的影视作品的时候，我会想啊，我挺替咱们国家痛心的，因为我自己也在这个行业里边工作。然后韩国电影它是香港电影的儿子，当然了，随着时间的推移，社会的进步跟发展啊，而且韩国演员一跟大陆演员一跟其他国家演员放到一起去，除了最顶尖的那些啊，就是正常一普通一点的演员，没那么大名气，演技没那么好的。所以我自己每当看到韩国的这个流行文化啊特别火热，我都巨来气，然后也是怒我们自己不争，自己想抽自己俩嘴巴子。 중국 드라마가 한국 드라마에 눈이 높아질 대로 높아진 중국인들을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중국 드라마뿐만이 아니라 일본 드라마도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배우의 연기력보다는 대형 기획사에서 자신들의 기획사에서 활동하는 아이돌 그룹을 배우로 무작정 기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중국 배우들의 연기력 수준은 인도보다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중국 드라마는 사극 일변도에서 벗어나질 못한다는 것입니다. 당장 중국에서 올해 방영된 드라마만 봐도 대부분이 사극이거나 실화 기반 역사극입니다. 현대적인 이야기에 목마른 중국인들에게 아직도 고리타분한 옛날 이야기나 하고 있으니 인기가 없는 것이죠. 물론 이외에도 가장 기본적인 촬영 기술이 부족하기도 합니다. 중국 온라인에는 한국 드라마는 필터가 많이 씌워졌다라는 말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한국 드라마 촬영지를 방문하면 작품 내에서 등장한 장면을 현실에서 찾지 못한다며 조롱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해당 문장은 순수하게 한국을 조롱하는 데 사용하는데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한국의 촬영 기술이 뛰어나다는 것이죠. 단순히 공원에서 주인공 커플이 만나는 장면을 촬영할 때도 한국은 주변 조명과 배경에 임시적으로 뭔가를 추가하는 식으로 결과물에서 멋진 장면을 연출합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있는 그대로 촬영하니 밋밋한 결과물이 나올 수밖에 없죠. 可以问你几个简单的问题吗？在上海看电视剧吗？看韩剧算吗？那你最近觉得有什么好看的剧？朴信惠刚上的那个法官那个，对，觉得那个还蛮新颖的。那国内呢，有一些觉得好看的剧？国内最近真的没在追，不好意思。 이것을 두고 사기가 아니냐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드라마나 영화 같은 시각 작품들은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보는 가상 작품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비난한다면 티나는 CG를 덕지덕지 가르는 중국 작품부터 비난해야 할 일이죠. 하지만 중국인들이 한국 작품을 불법으로 본다는 점에서 이러한 인기가 무슨 소용인가 싶지만 해당 콘텐츠 산업을 기반으로 이후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장기적으로 국가에 이득이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여러분은 시대가 변해감에도 사극, 선전물이나 찍고 있는 중국이 언제쯤이면 한국 드라마 같은 작품을 찍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보고 기억에 남은 중국 작품은 뭔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